그 오류와 식별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맨발 걷기의 본질만 알면 됩니다. 본질이 뭔가요? 자연회귀입니다. 자연치유라는 거. 그러면 우리 또 박동장 회장님 늘 강조하시는 경물치지. 그 경물치지만 정확하게 맨발 걷기의 본질은 자연의 회귀, 자연치유라는 것만 아시면요. 설사 여기서 안 배웠고 책에서 못 봤고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황토. 우리 황토에 아주 열광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 그리고 황토로 무슨 뭐도 만들고 건강식품도 만들고 또 화장품도 만들고. 근데 얼마 전에 좀 오래됐는데 황토로 화장품 만들었다 망한 연예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조금 안 좋은 비유로 냄비 근성이라고 하는데 너무 뜨겁게 달궈졌다, 너무 뜨겁게 식기도 하는데 거기에 부작용, 중금속 등이 포함됐다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확 식어가지고 또 그분이 망했어요. 그래서 너무 황토에 열광하는데 실제로 맨발 걷길에서도 우리가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너무 황토에 열광을 하다 보니까 모든 길은 황토로 만드는 게 제일 좋다. 황토만이 좋다 해가지고 잘못 알려진 정보들이 있어서 짚어보자고 첫 번째로 봤습니다. 그래서 황토의 치유 효과가 제일 좋다는 것은 사실은 근거가 없습니다. 황토만이 우리에게 치유 효과를 주는 건 아니다. 밟을 때 감촉이라든가 황토가 주는 이미지 같은 것들이 괜찮기 때문에 선호는 되지만 흙마다 황토가 아닌 부엽토라든가 사질토, 그 다음에 마사토 다 좋은 흙입니다. 그 나름대로의 각각의 성분들, 미네랄 성분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미네랄 성분들이 전자를 흘려주기 때문에 그 흙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전자가 유입돼가지고 적지 효과도 볼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보다는 적지는 흙이 좋고 나쁘고 꼭 황토가 아니라도 흙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제일 좌우되는 것이 적지 효과는 수분입니다. 그 흙이 얼만큼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느냐, 많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을수록 적지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언급된 김에 인공적으로 만든 황토길보다는요, 사질토든 어떤 토양이 어떻든 간에 자연수길이 가장 좋습니다. 자연수길은 왜 우리에게 핀톤치드라는 좋은 물질도 남겨주고 정서적으로도 좋고요. 그 다음에 항상 어느 정도 적절한 수분을 숲 때문에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수길이 좋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어떤 영향력 있는 유튜버가 그것도 굉장히 많이 알려준 이름만 되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의 개인 명예상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실제로 굉장히 놀라운 기적적인 치유 효과로 유명해지셔가지고 유명인이 되셔가지고 유튜브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적토는 밟지 마라. 적토가 뭐냐면 약간 산화철 성분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철이 산화된 거거든요. 근데 약간 붉으스러운 색깔이 더 심해요. 황토하고 비슷한 계통인데 황토보다는 좀 더 붉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잘 구분하기 힘들어요. 근데 적토를 밟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적토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 적토라도 정확하게 이게 우리한테 진짜 나쁜 건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본 결과 산화철 성분은 많지만 실제로 보면 저 옆에 보시면 이게 좀 흐려서 잘 안 보이겠지만 수분을 잘 흡수해가지고 그리고 발효를 도와주는 그런 성분이라서 항아리 옹기 만드는 재료로 쓴답니다. 적토를. 근데 이걸 밟으면 안 된다고 엉터리 정보를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은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 적토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입으로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설사 나쁘더라도 발로 디디는 건데 우리 발의 피부는 보통 피부가 아니라 특수지방 패드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게 쉽게 독이 들어오질 않아요. 아주 심한 독극물 아닌 경우에. 그거 좀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또 이제 논란이 많은 거예요. 지하 주차장. 아파트마다 지하 주차장 있잖아요. 그 지하 주차장을 갖다가 건설할 때 그 땅을 파고 거기에다가 어느 정도 방수를 하는 데도 있고 그냥 콘크리트 치고 콘크리트에 또 잘못하면 누수가 되니까 방수 칠하고 흙을 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핏 보면은 방수라는 것은 물이 흡수가 안 되니까 전기를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전기가 전혀 안 통하니까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는 정원 위에 있는 흙은 적지가 안 된다는 얘기들이 계속 돌고 이거 해야 되냐 안 되냐 수없이 그런 질문들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 책도 나갔고 막 여러 군데 알려진 데도 있고 그래서 좀 덜하긴 한데, 그래서 지도자 분들은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요. 요게 지하 주차장이고 요거 하얀 게 회색이 콘크리트로 이렇게 칩니다. 바닥 기소부터. 그 다음에 겉에다가 뭐 방수포를 입히든 방수칠을 이렇게 하고 이 위에다가 흙을 이렇게 덮었습니다. 안 될 것 같죠? 이 위에 흙은 붕 떠 있는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제가 화면을 사진을 잘 추가를 못했는데 이 옆에도 흙이 있습니다. 흙이 채워져서 이 흙들과 다 만납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완벽 차단 시공이 더 힘들어요. 접지가 안 되게 만들기가.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제 KTX 광명역 옆에 있는 그 이직동에 사는데 새로 신축한 아파트 단지가 5개 단지가 있어요. 제가 사는 단지도 있고. 그래서 일부러 다 측정을 해봤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다 돌면서 전부 다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이런 질문하면은 걱정 말고 해라. 정 의심 나면 이제 테스터기로 해주셔야 돼요. 그거는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겨울철 암원 땅이 접지가 안 되는데 니네들 맨발 걷기 국민운동 왜 무슨 동계 백일 장정이니 해가지고 겨울 맨발 사람들 얼음판으로 내세워가지고 동상 걸리게 만드냐 이렇게 시비 걸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우리 카페에 들어와서 인터넷에서도 그런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박동창 회장님께서 몸소 영하 한 10도 가까이 되는 날 밤에 덜덜 떠시면서 화면 영상 보시면은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박동창의 맨발 강의 몇 번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밤에 그 추운데도 바람 불고 막 그러는데 맨발로 가셔서 실제로 접지 측정하는 걸 결과를 보여주셨어요. 우리 몸 지금 제가 접지가 안 된 상태에서 전압을 쟀습니다. 예, 뭐 30mV가 나왔습니다. 접지합니다 하고 해보니까 0mV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접지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저도 해봤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원래 이론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어설픈 전기 이론이에요. 전기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이면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뭐 보고 조금 배운 지식 가지고 와서 따지러 오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사실 물이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거든요. 그런데 물이 얼면요 결정체가 굳어버리면서 그 물 속에 이온 분자들이 각각 떨어져요. 떨어지면은 전자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자가 통하지 않으니까 이건 부도체가 돼가지고 실제로도 테스트해보면 물은 부도체로 나와요. 그런데 그건 뭐냐면 직류전기만이에요. 전기에는 교류전기와 직류전기가 있습니다. 직류는 이 시간축으로 볼 때 직류전기는 일정하게 이렇게 흘러갑니다. 변함없이. 물론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낮아서 이렇게 가긴 하지만 근데 교류전기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크기가 컸다 낮았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게 교류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 몸에서 뽑아내려고 그러는 거는 직류만이 아니고 교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어떤 그 성질을 가졌냐면 직류는 이렇게 가다가 막히면은 딱 못 가요. 여기 벽이 막히면 이게 저항이라고 전기 기호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요걸 만나면은 못 건너갑니다, 얘가. 직류는. 근데 교류는 얘는 어느 정도 가지만 저항이 있죠. 울퉁불퉁하니까 시간이 느린다든가 양이 줄어든다. 그런데 이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끊어진 데가 있어요. 뭐 이렇게 단절된 데. 이건 이제 전기에서 말하는 콘덴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직류가 가다가 여기서 막혀가지고 건너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교류는 얘를 건너갑니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전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면 또 머리가 아플 테니까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있는 거는 저 테스트할 때 아시죠? 교류에다 놓고 합니까? 직류에다 놓고 합니까? 예, 교류에다 측정하시는 거예요. 교류전기이기 때문에 땅이 얼어가지고 물이 얼어가지고 차단이 됐더라도 넘어갈 수 있는 전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물만 있는 게 아니라 흙에 있는 미네랄이든가 섞여가지고 어떻게든 자원 되니까 적지가 된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냥 이론적으로 이론도 모르는 사람이 초등학생이 와가지고 대학원생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한테 따지듯이 내가 하는 공식으로는 이거 안 풀리는데 왜 이거 증명을 못하냐
어려운 걸 설명해줘도 이해 못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보통 평범한 맨발인으로서 맨발벗으로서 걸을 때는 몰라도 돼요. 이 지도자가 계시니까 그런 거 아셔야 돼서 조금 깊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어떤 질문이고 굉장히 거세게 반발이 들어왔던 건데, 마사토가 사실은 라돈을 방출한다 그래가지고 위험물질인데 왜 운동장에 마사토가 깔려있는데 거기서 걸어도 괜찮냐고,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 이상한데라고, 사람들을 건강하게 해준다 그러고 왜 운동장으로 내모냐, 이런 반발을 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라돈 수치는 실내 기준치 148 베크렐이라고 그거에 10분의 1 이하로 나옵니다. 왜? 운동장은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그걸 주장했던 사람들은 뭐냐면은 주로 다육이라든가 이런 걸 길러보는 분들이 다육이 기를 때 그 화분에다가 마사토를 주로 쓴답니다. 그리고 실내에다가 두니까 자기들은 그런 위험이 있나 해가지고 방사능 측정기 가지고서 재보니까 라돈이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조심해야겠다. 그런 개념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건 실내, 밀폐된 실내가 아니라 운동장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은 어떤 데예요? 우리 집에서 가장 접근하기 좋은 데입니다. 내가 아무 때고 가서 할 수 있는 거. 맨발 걷기 길 중에서 제일 좋은 명품 길은 따로 없습니다. 계족산이 제일 좋다고 하기도 하고 백모산이 성지기도 하지만 성지를 뭐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내 집에서 내가 가기 가장 좋고 적지가 적당히 되는 그 길이 제일 좋습니다. 넓을 필요도 없습니다. 박동창 회장이 아침마다 편지 쓰실 때 이렇게 한 평짜리 물 붓고 하시잖아요. 가장 좋은 자리예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신고 하면은 적지돼요. 그러나 양발도 결국은 우리 발을 부분적으로 억제하고, 또 적지가 된다 그래도 양말이라는 게 땀에 젖거나 수분에 젖 있어야 적지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지 효과도 떨어지고, 그 점만 생각하시면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하고, 가급적 양말을 신더라도 당뇨 양말은 발목을 조이지 않습니다. 그런 걸 좀 사서 신으시면 되고요. 건양말 구멍 뚫어서 사용하는 겨울철에 많이 사용하시는데 뒤꿈치 갈라질 때 이거 하면 이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뒤꿈치 너무 갈라져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안 되는 분들은 이걸 쓰시는 겁니다. 맨발 걷기를 해서 족저근막염이 생겼다. 며칠 전에 회장님 아침 편지에서도 언급이 된 바가 있었어요. 안 아팠는데 맨발로 걷다 보니까 아프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을 보면은 발바닥의 근육이 약하다는 게 근본 원인이에요. 왜? 신발로 용불용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은 쓰면 쓸수록 발달을 하고 안 쓰면 퇴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발에 있는 26개의 뼈와 131개 되는 관절, 근육들, 인대들이 안 쓰면 퇴화돼가지고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맨발로 걷다 보니까 부하를 직접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신발로 보호하면서 약한 힘들만 받아내다가 맨발로 받으니까 그 근육이 족저근막이라는 뒤꿈치 연결되는 요 부위인데 거기가 살짝 파열이 되니까 통증이 와서 이거 맨발 걷기에서 아픈 거다. 맨발 걷기가 원인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맨발 걷기에 굉장히 호의적인 의사가, 정형외과 의사가 하나 있어요. 유튜버로서 굉장히 많은 구독자도 가지고 있고 영향력도 굉장히 행사하고 댓글 보면 몇백 개씩 달리는 사람이 족저근막염 있는 사람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부 다 맨발 걷기가 족저근막염을 만드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그 원인이 있던 것이 맨발 걷기 하면서 나타난 겁니다. 이럴 때는 통증이 심하면 맨발 걷기 강도 조절하면서 특히 아침에 족저근막염이 제일 문제가 될 때 아침에 침대에서 내려올 때 그냥 자지러듯이 그렇게 아픕니다. 그때만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내려오기 전에 거기를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세요. 조금 강하게.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내려오시면 고개 통증이 없어지는 상태에서 꾸준히 강도 조절하면서 맨발 걷기 하시면 좋아집니다. 분명히. 예. 어차피 나온 거니까. 발바닥에 분질이 생겼을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요걸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도자들은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왜 그랬는가를.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많고 카페에도 이거에 대한 게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체중 부담이 많이 걸려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팔자걸음 같은 잘못된 걸음을 걸으면 거기에
단 0.1초만이라도 뒤꿈치 다음에 여기가 0.1초만이라도 많이 빨리 닿으면 닿는 시간이 길어가지고 체중 부담 때문에 물질이 생기거나 티눈이 생기거나 각질이 생기거나 뭐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해결책은 뒤꿈치 다음에 엄지 밑에 엄지로 걷는다는, 어제 김영선 주의사님도 엄지를 사용을 강조하셨잖아요. 엄지가 채우니까 엄지척 하듯이 엄지 쪽으로 디뎌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고요. 발목과 무릎에 충격을 준다. 이것도 마찬가지 잘못된 오해예요. 맨발로 걸으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퀴즈도 이 세상에서 가장 최상의 성능을 자랑하는 게 사람의 발입니다. 완충장치인데 그거를 신발 신고 하다 보니까 왜곡된 충격 급수로 하다 보니까 그 기능이 지금 상쇄된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거지 맨발 걷기에서 무릎이 아픈 거 아닙니다. 실제로 맨발 걷기를 하면 그 기능들이 살아나서 관절력 다 살아나고 좋아지는 거 아시잖아요. 네, 퇴행성 관절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정형외과 의사들 중에서도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맨발 걷기는 근원적인 치유를 해줍니다. 이 원리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면 좋은데 시간이 없어서 통을 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장 노령자들을 더 해야죠. 실제로 나이 드신 분들 맨발 처음 그렇게 걸으면 발바닥이 정말 많이 아픕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더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나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나이 들면 병원 가까운 곳에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전원주택 다 팔고 하니 전원주택이 똥값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전원주택 나가서 해야 돼요. 이제는. 왜? 이 세상 최고의 건강법을 알잖아요. 어떤 의사도 못하는 거, 어떤 약으로도 못하는 맨발 걷기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발 걷기를 잘할 수 있는 전원주택이 더 좋아지는 시대가 올 겁니다. 다리 아파서 맨발 걷기를 못한다. 이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건데 그 원리는 이거예요. 우리 발에는 온통 지압점들이 있고 인체가 다 장기가 다 통하고 그래서 발바닥 처음에 맨발로 걸으면 아프다고 막 이렇게 엄살하고 나는 다리가 아파서 못해요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여러분들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해야 된다는 강조하셔야 돼요. 왜? 그 원리는 여기 있습니다. 이거 한방에서도 나오고 동의보감에 나옵니다. 통죽불통 불통죽이 두 개가 나오는데 통하지 않으면 아픕니다. 근데 통하면 안 아프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뭐냐? 기와 혈이 통하면은 통증이 없습니다. 근데 기와 혈이 막히면 통증이 생깁니다. 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장기에 어디가 통하지 않고 그러면은 거기를 누르거나 자극받으면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원리는 또 통죽불통, 불통죽통을 반대로 이용하는 것이 역으로 이용하는 게 거기를 눌러주고 지압해주는 지압 효과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것도 적지 문제인데 제가 그래도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그래도 정보 돌리긴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전기 이론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야 수도관에다가 연결하면 적지가 된다는데 플라스틱으로 된 건 안 되지 않냐. 땅하고 연결이 안 돼 있습니까? 근데 플라스틱은 비도체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나 그 안에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전도성이 좋은 수돗물이 가득 차 있어요. 물론 수도가 완전히 끊긴 그런 관은 안 되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질문이 나와요. 아 그럼 말이야 관 내부에 그러니까 끝에 플라스틱에다 붙잡아 놓으면 되냐? 근데 실제로는 수도꼭지는 전부 다 금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플라스틱 배관이 있더라도 금속에 가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속에다 우리가 접촉만 하면 적지 잘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물도 당연히 적지가 되는 물이에요. 물 틀어놓고 설거지 하시거나 샤워하시면 적지가 됩니다. 그건 확실하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황토족탕 얘기. 요새는 좀 논란이 어쨌든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황토족탕이 오염돼서 여러 사람들, 특히 부종 걸린 사람, 특히 암환라든가 안 좋은 세균 같은 사람들, 전염병 걸린 사람들도 들어오는데 우리 거기 같이 쓰면 위험하지 않냐. 이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거거든요. 실제로 보면 황토에는 방성균이라는 아주 좋은 균, 방성균만이 아니라 방성균 외에도 몸에 이로운 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방성균은 대표적인 좋은 유익균 중에 하나인데 얘는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암세포도 죽이고 염증세포도 해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안 좋은 것들이 황토에 들어갔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걔들이 유익균들이 다 잡아먹어서 정화를 시킵니다. 즉 자정능력이 있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황토 족탕에 무종균이나 질환이 특징거린다는 말에 기울이지 마시고 자신 있게 걱정 마세요.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때때로 수시로 이렇게 조류독감이라든가 가축들에 대한 엄청난 병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십만 마리씩 이렇게 폐사하고 몰살하면 어떻게 처리해요? 땅에다 묻잖아요. 그럼 땅에다 묻으면 그 땅은 오염돼서 다시는 근처를 가면 안 되잖아요. 근처 수많은 오염원들이 묻혀 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깨끗이 정화돼서 대표적인 게 우리 난지도 같은 경우도 보면요. 수도권의 모든 쓰레기가 거기 수십 년 동안 쌓여가지고 엄청나게 가스가 나오고 그랬지만 그 순간 메탄가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잠시 좀 좋지는 않은 환경이었지만 다 정화하고 지금은 시민들이 아주 행복하게 즐기는 공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예를 들으시면 됩니다. 황토구덩이에 또 소금 뿌리는 분들 수포접지 바닷가에서 하면 너무 좋다 최고다 막 이러니까 생선이 바다 생선이 더 펄펄 뛴다 그러니까 거기에만 꽂혀가지고 사람들이 바닷가 접지가 최고 수포접지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차 타고 바다로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아니라는 글도 또 올린 적이 있었는데 컬러볼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바닷물의 성분이 소금이 있기 때문이다. 소금은 미네랄의 보고고 그래가지고 미네랄 때문에 염분과 전해질이 있어가지고 전자 이동을 훨씬 더 촉진하기 때문에 전자 저항이 적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항이 좋고 전류를 조금 더 잘 흘린다 그래가지고 우리 몸에 좋은 건 아닙니다. 결코. 왜? 우리가 적지만 보고 또 맨날 걷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회장님이 매일 올리시는 아침 편지라든가 이런 데 보면 미국의 에너지 의학자라든가 또 크린토버라든가 이 사람들이 그냥 적지 위주로 설명만 했어요. 그분들은 반쪽만 찾아낸 겁니다. 근데 우리 박동창 회장님은요, 놀랍게도 그걸 실제로 실천하면서 적지 이외에 플러스 알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가지고 집대성하신 게 바로 맨발 걷기거든요. 우리가 맨발 걷기를 하는 거지 단순히 적지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얘기들이 우습게 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소금을 뿌려가지고 적지 효과를 조금 더 높인들 우리 치유 효과가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그 전에 구덩이 만들고 있으면 더군다나 별로 움직이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바르게 걸어야 우리 발 끝에까지 내려왔던 혈액들이 다시 순환을 해줍니다. 왜? 발바닥 아치와 발가락이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오케스트라처럼 협업을 해서 해줘야 움직여줘야 밑에 내려왔던 말초 혈관까지 내려왔던 피들이 정맥에서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일단 접지 효과 하나만 보고 소금 뿌리고 거기에 먹는다. 그 자체도 안 좋고 그래서 소금을 뿌려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런데 문제는 또 그게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그 염분이 황토에 유익한 미생물, 아까 얘기했던 방송민이라 미생물을 또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무도 성장을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싫어하는 분들도 많은데 굳이 싸워가면서 하신 분들도 많아요. 채팅방에 보면 요새는 좀 없어졌는데 한 1, 2년 전만 해도 채팅방에 그것 때문에 싸우는 분도 있어요. 아, 누가 소금 뿌렸다. 그거 좀 알려주세요. 실제로 필요 없는 거니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야자매트도 어떻게 보면 좀 뜨거운 감자예요. 처음에는 이제 야자매트가 깔려있는 공원길을 우리가 걷어내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야자매트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적대심을 가졌다가 해가지고 무조건 걷어내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성질을 알아보면요. 야자매트가 뭐 코코넛인가 이런 쪽에서 섬유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밧줄 짜듯이 싸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오일을 입혀가지고 하다 보니까 오일 자체, 기름은 부도체입니다. 물은 도체고 부도체로 포장을 하고 절여서 나오는 매트다 보니까 접지가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전자가 통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포설 초기에 새 야자 매트는 완전한 부도체이기 때문에 그건 절대 밟으실 필요도 없고. 그런데 눈이 오거나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비가 오거나 해가지고 물이 고이고 그 야자 매트가 젖어요. 아무리 코팅을 했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헤어지면서 거기에 흙들이 스며 들어가고 그러면요. 이상 없습니다. 접지가 잘 됩니다. 이걸 야자 매트를 권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경물 지지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접지가 되니까
너무 여기에 과민 반응하지 마세요. 이걸 과민 반응하다면 시청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자꾸 다투게. 유튜버가 뭐 인기가 좋다 보니까 맨발 걷기를 취급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젊은 친구인데 실내 적지가 맨발 걷기 하는 것보다 더 좋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밑에 다 댓글을 달았는데 아우 나도 그럼 이제부터 집에서 해야지 추운데 왜 나가냐 막 이런 웃지 못할 댓글들도 달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논쟁도 엄청 했습니다. 그 친구랑. 근데 그 친구가 주장하는 거는 굉장한 논리적 오류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은 왜 좋으냐가 했더니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우리가 밖에서 우리 몸의 전압을 측정해 보면요, 적게는 한 10mV에서 한 몇백 mV도 나오지만은 실내에서 우리 몸의 전압을 측하면요 몇백 mV에서 최소 1000mV가 넘어갑니다. 왜 그런가요? 실내에는 전기, 상용전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상용전원은 교류이기 때문에 아까 저런 이런 특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애들은 전자파, 전자계를 형성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전위가 낮은 쪽으로 배전돼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전기줄에 닿아 있진 않아도 내 몸에 교류 전원이 여기 지금 전선이 이런 데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 에어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기 지금 이런 장치가 있으면 지금 우리 몸에 여기에서 지금 유도되는 전압들이 생겨요. 그 교류 전압들이. 그것이 우리 몸은 굉장히 정교한 전자장치인데 교란을 시킵니다. 아까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그 인터넷 연결하니까 안 돼서 전 시간 강의 시간 애먹었잖아요. 그것도 역시 접지가 제대로 되고 세로가 제대로 설계가 됐다면 말하자면 우리들이 맨발 걷기 하듯이 이렇게 제대로 된 안전장치를 했다 그러면 고장이 안 날 건데 고장이 나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원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친구가 실내에서 재보니까 우리 몸의 교류 전압이 막 1kV가 넘는 거, 1V가 넘는 거예요. 1000mV가. 그러니까 바깥에서 한 100mV 정도 뽑아내는 것보다 안에서 1kg 넘는 걸 뽑아내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걸 설명한 건데 그게 잘못 설명이 되고 잘못 이해가 돼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속된 걸로 자빠졌는 거죠. 이런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지금 많이 이해들 하시고 또 홍보도 되고 그래서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실내 접지와 효과를 비교하지 말고 실내 접지는 맨발 걷기 그냥 보충 대안이다. 우리가 낮에 맨발 걷기 하다가 밤에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잠잘 때 땅하고 연결하는 정도로 쓰시고 또 환우분들 계속 24시간 접지 개념으로 살아야 되시는 분들 보충하기 위해서 쓰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맨발 걷기의 인싸가 되신 분인데 지금도 전국에서 찾아온답니다. 거기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분이 주장하는 건데 서 있는 게 걷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래가지고 지금도 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초기에 막 물어봤어요. 그리고 지팡이까지 해가지고 손까지 접지하고 이러고 하고 서 있으면 이게 더 효과가 좋다. 웃지 못할 진짜 해프닝입니다. 해프닝.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빨리 걸으면 발이 한 발은 떨어지지 않냐. 발이 떨어지지 땅에서. 근데 뛰기는 동시에 우리 뛰기와 걷기는 우리 걷기 전문가 계시지만 뛰기와 걷기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기준이 경보라는 올림픽 종목도 있잖아요. 기준이 뭐냐면은 두 발이 동시에 떨어지면은 그건 달리기예요. 그래서 경보 선수가 두 발이 순간적으로 다 떨어졌으면은 그건 실격이 돼서 그 사람은 아무리 빨리 걸어도 실격이 됩니다. 그 차이인데 걸으면은 항상 한 발은 이렇게 보시듯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쪽 발이 닿고 저쪽 발이 떨어지고 그런 걸 무시하고 그냥 서 있으면 훨씬 더 효과가 있다. 이런 걸 주장해서 지금도 그 밑에 가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설명을 요즘은 그렇게 설명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책도 나오고 이제 많은 이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맨발 걷기는 단순히 그리고 또 적지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온리 적지가 아니에요. 나도 온리예요. 그 다음에 맨발 걷기는 적지 플러스 지압 플러스 펌핑 여러 가지 운동까지 더해지는 건데 그냥 단순한 더하기가 아니라 승수관계로 엮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시너지가 생깁니다. 그 점만 이해하시면 충분히 답변이 됩니다. 다음에 맨발 걷기를 노르딕 워킹으로 하면 좋다. 이거 우리 김용선 지회장님 어제 설명하신 걸 반박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답이다.
노르딕 워킹도 사실 신발 걷기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일종의 한 장르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생각한다면 스틱이라는 도구를 들고 팔과 어깨를 하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제 진자 운동을 하면서 몸 반동 탄력 이용해서 걸어가는 이게 제대로 안 나옵니다. 들고 가니까 아무래도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요. 더 이상 안 내려가고 턱턱. 그럼 어깨에도 부정확한 충격이 옵니다. 그래서 노르딕 스틱이라든가 이걸 포함해서 모든 스틱은 어떤 때 사용한다? 혼자 내 두 발로 걷기가 불편하거나 다른 걸음을 두 발로 걷기 힘든 분들, 몸이 불편한 분들만 특별한 경우에 보조용으로 사용하세요. 무릎 관절에 안 좋은 분들은 되도록이면 언덕길 올라다니지 마시는데 굳이 올라가고 싶으면 내려올 때 체중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내려올 때 스틱을 쓰시면 좋아요. 그거 외에는 어떠한 스틱도 쓰지 마십시오. 우리 피로를 증가한다. 우리 교장님 늘 주장하시는 게 맨발로 3시간, 4시간 걸으면 피곤한 줄 몰라요. 집에서 할머니들이 와가지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다음에 김치까지 담근다고 항상 설명하시잖아요. 많이 들으셨잖아요. 술도 없이 반복해서. 그거예요, 바로. 활성산소 중화시키고 피를 맑게 하고 또 발가락 아치가 발가락 아치가 혈액순환 좋게 해주니까 당연히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세포 속에서 ATP를 계속 생성하는데 에너지 물질이 계속 만들어지는데 피곤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접지 신발을 신으면 맨발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 아침에도 제가 좀 6시 한 30분쯤에 나와서 맨발 접지하러 갔더니 벌써 한 7분이 나와서 계시는데 밥 먹으러 오기 전에였구나. 몇 분이 한 7, 8분이 서서 막 옳다 그러다 막 이렇게 소란설레 하시더라고요. 뭔가 하고 봤더니 테스터를 들고 뭐 접지 테스터 갔다가 또 무선 테스터 갔다가 이게 뭐 옳으냐 틀리냐 하는데 다 제각각 주장을 하시다 보니까 누가 말이 결론도 안 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좀 내드렸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접지 신발 시험을 하고 계신 거예요. 누군지 기억 못하니까 저거 하시지 마세요. 쑥스러워하지 마세요. 맨발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는 절대로 공식적으로 접지 신발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 점은 명확하게 아십시오. 왜냐? 접지 신발 물론 접지 됩니다. 저도 테스트 해봤는데. 근데 우리가 접지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바닷가 접지랑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접지만 보는 게 아니라 접지된다. 근데 문제는 접지가 되더라도요. 얘는 부도체 고무에다가 접지되는 성분을 전도체를 약간 넣어가지고 살짝 전기만 통하게 해서 접지 자체에 되냐 안 되냐만 하지 우리가 순도가 시험 합격하려면 우리 80점 맞아야 되는데 80점 이상이어야 되는데 맨발로 디뎌가지고 실제로는 2, 3점만 해도 분명히 점수는 맞은 거잖아요. 점수가 있냐 없느냐만 구분하는 거예요. 그걸 접지된다고 나는 이거 신어도 돼. 그러니까 또 한 가지가 문제는 사람은 자꾸 편리한 거, 편한 것만 추구하려고 해요. 힘든 것보다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조금만 추워도 아유 접지 신발 신으면 되는데 뭐.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안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신고하는 거예요. 네, 접지 신발 신으셨던 분이군요. 굳이 그렇게 설명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이거 전체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걸 확실히 알으셔야 돼요. 그래야 회원들이 물어보더라도 확실한 답변을 드려야지 어설프게 얼버무리고 안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냥 해도 돼 이러면은 그건 제대로 된 방향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만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타인들의 행복도 책임져 주셔야 돼요. 사실은 이거 하시면서 나름대로 시에서 하는 사업에 참여해서 수익도 받으실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타행의 본질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근본적인 핵심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접지만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기왕이면 더 나은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맨발 걷기 바로 하기를 제가 강의하는 겁니다. 이 시간. 그래서 어쨌든 저기 신발이라는 또 속성이 뒤에서 또 나올 건데 우리 발을 가둡니다. 감옥 속에다가. 그럼 어떻게 돼요? 발가락 운동이 안 됩니다. 발도 이렇게 손가락처럼 자유스러워야 돼요. 원래 이런 발가락이었어요. 보시면 자유스럽게 돼야 되는데 이거 제대로 안 되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꺾었을 때 제가 지금 90도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는 분들 여기에 아마 절반은커녕 한
20%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맨발 걷기를 열심히 하신 분들도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 힘이 안 나와요. 신발에 너무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잡혀왔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제 신발을 신고 찾아가는 겁니다. 신발을 벗고. 그런데 다시 신발을 신고 한다? 그러면서 문제가 있겠죠. 그것만 확실히 아시면 순수한 자연회귀라는 본질을 왜곡하는 인사나 접지 스트랩은 뒤에도 나오니까 넘어가겠습니다.